안녕하세요, 최라마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제가 생각해온 기획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그에 이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개발 기술에 대한 튜토리얼이나 코딩 실습 같은 영상은 아니고 게임 개발을 시작할 때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에 대한 마음가짐에 가까운 이야기로 준비해보았습니다. 다른 주제들도 마찬가지지만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제가 뛰어난 프로그래머거나 개발자여서가 아니라 오히려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과 비슷한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서 초기에 알았더라면 좋았을 작은 팁들을 함께 나누고 싶은 마음에서입니다. 당시 이 내용을 처음 준비할 때 강의를 듣는 분들 대부분이 프로그래밍 경험이 없거나 처음 도전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진 분들이었어요. 저 역시 프로그래밍은 아직 낯설게 느껴지는 분야라 이야기를 꺼내는 게 조심스럽지만 게임을 직접 만들고 싶지만 프로그래밍이 막막하게 느껴지거나 개발은 나랑 안 맞을 것 같아 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께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다는 점, 그리고 오히려 재미있고 해볼 만한 일이라는 걸 조금이나마 전해드릴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준비해보았습니다. 가장 먼저 느꼈던 건 프로그래밍도 결국 언어라는 점이었어요. 영어도 책으로만 공부하면 말이 잘 안 나오잖아요. 프로그래밍도 비슷한 것 같아요. 공부와 습득은 다르고 결국엔 직접 써보는 경험이 쌓여야 실력이 느는 것 같더라고요. 책을 보거나 튜토리얼을 따라하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되지만 결국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해보고 개선해 나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느꼈습니다. 요즘은 AI가 코드를 거의 다 짜주니까 오히려 직접 작성해볼 기회가 줄어든 것 같기도 해요. 그래도 간단한 건 직접 써보고 AI가 다루지 못하는 부분은 스스로 구현해보는 습관을 들이면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내용은 제가 이전에 1인 게임 개발자들을 소개해드린 영상에서 잠깐 언급했던 내용인데요. 모든 게임 개발자가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프로그래밍의 중요성을 부정하려는 것은 아니에요. 기획이나 아트, 사운드, 게임에서 중요하지 않은 영역은 없는 것 같아요. 다만 모든 게임 제작자가 그림을 잘 그려야 하고 음악을 만들 줄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니듯 전문 프로그래머처럼 실력을 갖춰야만 게임 개발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언더테일의 개발자 토비 폭스는 게임 속 다이얼로그를 3,000개가 넘는 스위치문으로 작성했다고 해요. 플레이어의 상황과 조건들을 모두 체크해서 맞는 조건의 다이얼로그를 출력하게 했습니다. 프로그래밍 차원에서 굉장히 비효율적인 코드였어요. 가독성이나 확장성, 재사용성이 부족한 구조였고 다이얼로그 텍스트 같은 데이터들은 CSV나 JSON 같이 외부 파일로 관리하는 게 더 편리하니까요. 하지만 겉으로 보기엔 전혀 문제가 없었고 플레이어들은 아무 이상을 못 느꼈죠. 사람들은 무대만 바라볼 뿐 무대 뒤는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모든 게임이 AAA 게임처럼 최적화에 목숨 걸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요즘 PC나 모바일 기기의 성능은 2D 게임 정도는 무리 없이 소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 혼자 만드는 스코프의 게임은 더욱더 말이죠. 코드가 얼마나 잘 짜여지는지는 플레이어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게임이 잘 돌아가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거죠. 물론 버그가 있다거나 프레임 드랍 같은 기술적 문제가 있으면 안 되겠죠. 우리는 뛰어난 프로그래머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재미있는 게임을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고 원하는 경험을 전달하는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발 실력 자체는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가 없고 완벽할 수도 없죠. 천천히 좋은 게임을 만들면서 배워가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모든 것들이 올바른 프로그래밍 습관이나 개발 기술의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에요. 혼자 만들든 팀으로 만들든 개발을 모르면 게임 제작의 과정에서 결국 한계를 느낀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처음부터 잘하려고 해서 시작이나 완성을 망설이는 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프로그래밍을 잘해야만 게임을 만들 수 있다는 부담은 잠시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고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게임을 만든다는 목표 그 자체니까요.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직접 코드를 써보고 실수하고 다시 고치고 그러면서 천천히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AI의 발전으로 이제 정말 많은 일들이 가능해졌습니다. 코드를 대신 짜주는 건 물론이고 언제든지 곁에 있는 최고의 선생님이 되어주기도 하죠. 예전에는 구글이었다면 요즘은 챗GPT가 선생님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많은 개발자들, 제 주변에 계신 프로그래머들조차 이제는 없으면 안 된다고 할 정도니까요. 그만큼 세상은 달라졌고 계속해서 달라지고 있고 지금은 1인 게임 개발자에게 정말 좋은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만큼 경쟁도 치열해지겠지만요. 앞서 직접 프로그래밍을 해보고 학습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이야기 드렸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AI 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보고 따라잡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개념이 궁금할 때, 에러가 날 때, 기능 구현이 맡길 때, 코드 구조를 고민하거나 여러 방식 중 어떤 게 더 나은지 비교해볼 때 등 사실상 개발과 학습 전 과정에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항상 제가 원하는 답을 딱 맞게주진 않아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AI가 아직 멀었네 라고 생각하기보단 혹시 내가 질문을 애매하게 했나? 다른 방식으로 물어보면 더 잘 알아들을까? 이렇게 접근해보는 게 훨씬 좋은 것 같습니다. 좋은 질문이 좋은 답을 이끌어내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실제로 제가 챗GPT한테 직접 물어본 질문 팁이에요.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잠시 멈추고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임 개발을 하다 보면 정말 자주 듣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저도 시작할 때 많이 궁금했던 부분이기도 한데 게임 엔진은 어떤 게 제일 좋은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근데 이건 정말 답이 없습니다. 각 엔진마다 장단점이 워낙 뚜렷해서 최고의 엔진은 없고 결국 나에게 맞는 엔진만 있을 뿐이에요. 실제로 각 엔진에서 만든 성공 사례도 다 있고요. 가격 정책, 커뮤니티 규모, 튜토리얼 자료, 지원 언어 등 살펴볼 요소도 정말 다양합니다. 대표적인 엔진들을 간단히 정리해보면 이렇습니다. 그래픽이 뛰어나고 실사적인 AAA 게임을 만들고 싶다면 얼리얼 엔진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어요. 2D 위주로 빠르게 만들고 싶고 파이썬 프로그래밍 문법이 익숙하다면 오도도 괜찮고요. 좀 더 단순한 게임 중심으로 작업하고 싶다면 게임 메이커도 좋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결정이 어려우시다면 가볍게 시작하면서도 나중에 확장성을 생각한다면 저는 유니티를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유니티는 입문자에게도 비교적 친절하고 자료도 많고 커뮤니티도 크고 SS토어도 잘 되어 있어서 혼자서 게임을 만들기에 꽤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중요한 건 최고의 엔진은 없다라는 것 같습니다. 내가 만들고 싶은 게임의 방향과 스타일을 먼저 생각해보고 그에 맞춰 엔진을 선택하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프로그래밍 관련해서 전달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일단 만들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사실 프로그래밍에 국한된 이야기는 아닌데요.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좋은 장비가 없어서, 완벽하고 싶어서 등 시도하기를 방해하는 모든 생각들을 조금 내려놓고 일단 게임 개발을 시작해보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시도해보면 생각보다 별거 아닐 수도 있거든요. 게임이라는 게 몇 줄 코드로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고 금방 만들 수 있는 것도 아니지만 일단 시작하고 당장 오늘 지금 해야 할 것들을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윤곽을 만들고 완성까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만들어야 할 모든 것들에 미리 압도돼서 시작도 못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앞만 보고 조금씩 걸어가는 거죠. 예시가 좀 안 맞을 수는 있는데 지금까지 나온 레고 세트 중에 가장 많은 브릭이 들어간 게 이 에펠탑 레고라고 하더라고요. 이런 대형 레고도 설명서에 적힌 1번은 이거예요. 판에다가 블록 끼우기. 매번 이렇게 블럭을 끼우다 보면 결국엔 이런 멋진 작품을 완성할 수 있는 것이죠. 결국 게임도 비슷한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만들어보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요즘엔 튜토리얼도 강의도 유용한 도구나 자료도 너무나 많습니다. 하버드 대학교의 프로그래밍 강의도 유튜브로 볼 수 있죠. 그러니까 혹시 프로그래밍에 대해 너무 겁먹거나 두려워하고 계시다면 일단 한번 시작해보시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처음 출력한 헬로 월드가 생각보다 더 크고 멋진 세상의 시작일지도 모르니까요.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프로그래밍에 대한 이야기들을 정리해보았습니다. 저도 처음 게임 개발을 도전했을 땐 프로그래밍은 뭔가 특별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어릴 때부터 코딩을 접해오고 컴퓨터를 좋아하는 사람들이나 컴퓨터 공학을 전공하고 알고리즘이나 수학에 능한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일처럼 느껴졌죠. 예전에는 정말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각종 SDK나 게임 엔진, AI 같은 기술들이 지금처럼 발전하지 않았다면 아직도 소스만 할 수 있는 분야였을지도 모르겠어요. 물론 실력 있는 전문 프로그래머의 길은 또 다른 이야기지만 말이죠. 하지만 이제는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게임 개발을 도와줄 도구도 많고 함께 고민을 나눌 사람들도 많습니다. 완벽해야 한다는 부담은 잠시 내려놓고 일단 시작해보세요. 조금씩 만들어가면서 시행착오도 겪고 그 과정을 통해 성장하는 게 좋은 개발자로 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인 것 같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프로그래밍을 처음 시작하시거나 혼자서 게임 개발을 시작하려는 분들께 조금이나마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